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번복 논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악성처럼 안 좋은데, 이 이슈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부정적 시각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본인이 막 설명하고 이러는 것 같다. 이슈로 덮는 것 같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때 와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각인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명태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더 크게 키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통제할 순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말씀이네요. 그건 잘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는 사실 명태균 의혹과는 달리 이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인 유불리가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으로 덮을래 또 덮어지지도 않아요. 토지 허가제를 왜 그럼 풀었을까? 그럼 강남 상구에 정말 국힘 지지층들을 위해서 어필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저는 마치 이것이 사실은 지난 총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을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뭔가 표로 선동을 하려고 했던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지금까지도 2,000명이 뭐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뭐 철회를 하면서 유연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를 한다 그랬을 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뇌에 박히는 하나의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책적인 무능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전 서울시장 했을 때 무상급식 정말 실패했던 다시 또 그게 소환이 된다. 재소환되면서 이게 정책적으로도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끌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오세훈이 뭐라 그러대요? 딱 잡아대다가 나중에 섭섭할 것이다 그러다가 어저께는 이제 법적 처분을 하는데 법적 처분 고소를 좀 해주지. 고발장 써놨는데 접수를 해야죠. 그 접수를 해야지. 써놨습니다. 이거 오늘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못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오세훈이도 고발해보지.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건데. 명태균 씨가 마치 자기가 오세훈 씨를 갖다가 시장을 맺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큰 착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내가 당시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시장이 되고 싶은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시장 후보를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당신은 일단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고 보냈어요. 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을 받았죠. 집무실 그리고 공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수사가 점점 뭔가 확대되는 분위기죠.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던 이 집무실과 공관에서 압수수색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글쎄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자신감이 있는 듯한 말을 꺼내놨어요. 마치 이거 기다렸어요. 뭐 조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 휴대폰이 한 8개나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모양인데요. 제 전화번호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 10수년간에 걸쳐서 이용해왔던 휴대폰을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게 투명하게 처신하겠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약속의 의미에서 휴대폰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갖고 있던 것을 오늘 전부 다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압수수색이 왔다는 거잖아요. 기다리던 압수수색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저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좀 하나 정리해 볼까요? 휴대전화 관련된 얘기를 좀 강하게 했죠. 본인의 전화번호는 하나다. 10수년에 걸쳐 이용한 휴대전화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다.
다 제출합니다. 다 들여다보세요. 저 전화기 여러 개, 번호 여러 개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부 검찰에 제출했다. 휴대전화 번호는 하나고 전화기는 그동안 여러 개 바꿀 수 있는 거죠. 다 제출했다. 들여다보세요. 이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고맙다. 뭐 압수수색해줘서 나 기다렸는데 땡큐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휴대전화 얘기까지 했는데 명태균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약간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신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예. 계속 명태균 측에서는 온갖 억측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뭐 예.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 굉장히 좀 오세훈 시장에게는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 점에 대해서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더 나가서 그 탄원서까지 냈어요. 빨리 좀 수사해달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민주당이 계속 특검 요구도 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해버려야 예.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 예.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그런 판인 저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뭐 돈이 건네갔다는데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나를 위해서 했으면 왜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당시 우리 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보궐선거 예. 당내 경선은 당원 투표가 없고 10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어요. 예. 그러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공표도 아니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갖고 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냐 도대체. 네, 그걸 예.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뭐 압수수색을 하든 뭐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든 다 협조할 테니까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한 것인데 뭐 이제 좀 빨리 조사를 하는 것이 이 본인에게도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수사 좀 많이 해서 좀 털어버리겠다. 이런 자신감 아니냐라는 전 해석이신데요. 자, 아까 잠시 영상에 등장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굉장한 비판 좀 내놨어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아니,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1월에 혹시 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전혀? 1월 달에 온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자, 앞서서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정리 좀 해보죠.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이 김종인 전 위원장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다. 그래서 명태균을 알게 된 경위 2021년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금요 이게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때 당시 뭐 여론조사 받아본 경위 등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한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들도 조사를 참고인 받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압수수색에는 피의자로 돼 있다. 뭐 이런까지 소개됐는데 수사는 분명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뭐 세간에서는 생각보다 검찰이 세게 들어왔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 그래도 여당의 뭔가 대선 후보의 그런 기대가 있는 분인데 뭐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샅샅이 조사를 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유연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의혹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되돌아가 보면은 예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이 고발장을 명태균 씨를 써놨다고 하고서는 서랍에만 넣어놓고 직접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즉시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무심이 있었고 더 이상 명태균 리스크를 본인이 털고 가면
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예. 판단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측근이었던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에 대한 그런 대납, 정치 자금 위반법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나 아니면 측근들이 명태균 씨 측근들이 증언하기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로 왜 지금 창원에 있느냐. 빨리 서울로 올라와야지라고 했다라는 그런 증언들. 그리고 이번에 21년 그 보궐선거에서의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단일화할 때 예.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오세훈 캠프에서의 명태균 씨의 뭔가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낱낱하게 빠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오세훈 시장이 그래도 나름의 기대감을 국민의힘에서는 갖고 있는데 지금 토지 허가제 이슈와 맞물려갖고 정말 정책의 무능 그리고 정치력의 무능 이런 리스크에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당한 우려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명태균 관련 의혹 말고도 정책적으로 최근에 서울시가 번복한 셈이 됐잖아요. 2월에 강남 일부 지역의 토지 허가 제한, 토지 허가 구역을 해제했거든요. 약간 규제를 푼 건데 그 이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다시 정부와 서울시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하고 확대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하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 모습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 이슈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명태균 씨 의혹과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마저도 이게 한 달 만에 참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돼서 뭐 이 상황이 났지만 되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지금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지금 처리한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이 데미지가 꽤 있는 내용이거든. 이 사안을 지금 이슈로 덮는 뭐 그런 측면에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성태 전 대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독특한 분석을 좀 정책 분석인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번복 논란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악성처럼 안 좋은데 이 이슈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약간 좀 부정적 시각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덮기 위해서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 본인이 막 설명하고 이러는 것 같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것 같다. 이 시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의혹은 예.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명태균이라는 정치 사기꾼한테 그 과거에도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어요. 근데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어쨌든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예. 좀 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아무래도. 갖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 탄핵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큰 그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혹시 만에 하나 그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조기 대선이 시작될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그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라는 그런 그 당내의 걱정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때 와서 지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때 와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그 각인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이슈를 덮기 위해서 명태균 의혹에 대한 입장을 더 크게 키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거는 통제할 순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리고 말씀이네요. 그건 잘 해결을 해야 될 사안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는 사실 명태균 의혹과는 달리 이 개인에게 직접 경제적인 유불리가 갈라지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으로 덮을래 또 덮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분석은 뭐 하기 좋은 말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예.
그런 분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차제에 예. 오세훈 시장께서 이 명태균의 예. 그 정치 사기꾼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을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영 의원님께는 이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두 가지 리스크, 하나는 정책과 관련된 거, 하나는 약간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건데 토지거래 허가제 사실상의 뭐 철회 또는 번복했다는 내용, 뭐 본인 사과까지 하는 상황. 이거 정치적으로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명태균 관련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어떤 사안이 더 타격이 컸을까요? 실제로는 두 가지가 1+1 하면은 2가 아니라 3의 악재이긴 한데요. 두가 더해지면 더 커진다. 예. 근데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떤 게 좀 타격감이 더 클까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 대선을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은 예.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서는 토지 허가제를 왜 그럼 풀었을까? 아. 그럼 강남 3구에 정말 국힘 지지층들을 위해서 어필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저는 마치 이것이 사실은 지난 총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포퓰리즘을 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뭔가 표로 선동을 하려고 했던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차이는 지금까지도 2,000명이 뭐 해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네.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뭐 철회를 하면서 유연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정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앞으로의 행보를 한다 그랬을 때 예.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도층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뇌에 오. 박히는 하나의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책적인 무능을 한번 보여줌으로써 예전 서울시장 했을 때 무상급식 정말 실패했던 다시 또 속에 소환이 된다. 재소환되면서 이게 정책적으로도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이끌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리더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는 만약에 대선이 발생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점쳤거든요. 예.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은 탄핵이 당연히 인용될 거라고 처음엔 생각해서 인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오락가락 행보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정치적으로도 좀 이렇게 뚝심이나 신뢰감이 떨어진다라는 예.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의 순환사의 지금 시기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앞에 두 가지 과제가 좀 남았어요.